60대 환자가 첫 119 신고 후 1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33개월 아이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해법을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기본 인프라이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송체계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또 환자 정보와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 공유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오늘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문제가 되었던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병원을 알아보다가 구급차 안에서 혹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정지에 와서 사망했던 사례들인데, 이러한 중증 응급 환자들은 병원을 두 군데 세 군데 알아볼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첫 전화에서 이미 구급대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이미 선정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첫 전화 이전에라도 벌써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119 구급대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상황실에서 전화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고, 또 이 환자가 가까운 병원에 먼저 1차 전원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처음에는 여러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환자를 두고 여러 곳에서, 왜냐하면 적절히 수용해 줄 병원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배후진료과의 문제까지 가기 이전에 벌써 당장의 응급처치가 되지 않으면 사망할 환자들이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병원이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모든 제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용 능력 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환자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것들은 환자 안전이나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응급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면서,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리 OECD 국가나 선진국에서 응급의료 환자들을 받거나 수용하거나 환자 정보를 사전에 전달해서 받아서 준비하는 것들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연 응급실 미수용이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저희가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의료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응급실 미수용권에 관련된 부분은 좀 분리해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비드와 그다음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응급 환자를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종의 좀 근본 바탕에 깔려 있다. 근데 그 전제하에서 중증 응급 환자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셨고요. 근데 대전제는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다 환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용 능력 확인은 일단 필수적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제 표준화되어 있는 절차가 1차적으로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 분류를 하고 병원을 선정을 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1차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중증 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면 1차적으로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수용하는 부분들을 법제적으로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중증 환자가 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얼마큼의 인원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도 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항상 그런 응급 환자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은 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최후의 보루가 권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런 메이저 환자들이 가야 될 공간에 지금 경증 환자들이 너무 넘쳐나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응급 현장은요, 병원 전 단계와 사실은 병원 단계로 철저히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도 사실은 그래서 이원화된 거지, 병원까지 환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신고, 상담, 이송까지 소방에서 일원화로 좀 원웨이로 가야 시간도 단축하고 그런 좀 시너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경험자 입장에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제 권역 중증 응급 심내혈관 질환 인적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이 먼저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하고 이제 시작된 시범 사업인데요. 그런 걸 할 때 개념이 뭐였냐면은 카카오 택시 개념입니다. 환자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받겠다. 주문자의 역할로 하게 되는 거죠. 환자가 발생하면 주위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서로 받겠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경증 환자를 어떻게 분산할 건가, 이 얘기는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응급 환자의 경로를 단순화하고 최소화해서 자원을 극대화해서 쓰는 방법, 그게 어느 부처로 가느냐가 아니라 환자는 사는 길로 가는 그 방식을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뇌질환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 얘기하셨는데 그게 필수 의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비용은 최소화 드리는데 효과는 엄청나게 좋은 이런 모델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차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정에 대한 리포트가 있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치유가 돼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몇 단계로 소방청과, 다른 얘기로 하면 구급대원과 의사들이 다 분류하고 있고 그것을 동일한 언어로 쓰고 있는지,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급대원, 소방에서 판단을 하고 일단 그 결정에 사실상의 그 병원 전 단계에 환자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관한 전권을 갖게 하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 안 맞는다 싶으면 그때 가서 또 수정하자.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의료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니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좀 풀어주자.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고 양자의 연계 통합적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좀 과학화하자. 잘 하나만 더 보탠다 하면은 저도 이게 말씀을 하다 아까 생각났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을 원 자료들을 보면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백서 수준으로 정리가 돼서 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나? 라는 걸 제가 확인을 사실 안 한 상태여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를 하게 됐고요. 응급 이송과 응급의료의 연계 관련해서 정보 공유 관련해서요. 구급대원이 기록하고 있는 구급일지상의 ECN 넘버가 있는데요. 그 넘버하고 병원 단계에서 기록하고 있는 병원일지 넘버하고 연계를 하면 응급환자 전주기 관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응급 이송과 품질 관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백서 부분도 탄탄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탄탄한 케이스 스터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기록하고 있는 구급일지의 ECN 넘버를 병원 단계에서 기록하고 있는 환자일지의 QR코드로 연계만 하면 그 전주기 환자에 대한 정보 품질 관리 다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분류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급대원이 중증으로 분류했을 때 그 환자들이 갈 곳을 속히 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원 앞에만 가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응급의학과나 병원에서는 인풋, 스루풋, 아웃풋이 있고요. 환자가 들어오면 치료를 하고 아웃풋으로 퇴원이나 입원이나 치료를 받게끔 ICU로 올라가든지 전원이 돼야 됩니다. 이 구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인풋으로만 조절을 하려고 하면 이 체계가 결국은 댐을 막아놓고 물을 계속 받으면 결국은 마지막 보루인 댐이 터지겠죠. 제발 환자 A, B, C만 좀 해결할 수 있게 거쳐가더라도 나중에 최종 적정병원 이송은 2차 이송은 재이송은 119가 할 수도 있으니 제발 환자 바이탈은 좀 붙잡을 수 있게 거쳐만 가게라도 좀 이렇게 문을 좀 열어주시면. 환자의 생명은 버려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예방 단계에서 어떻게든 붙잡으려면 저희가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병원을 믿고 구조대원의 이송을 믿고 그렇게 가려면 서로 좀 믿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믿음의 출발을 총리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쭉 말씀 주신 것을 한 방에 정리할 수 만한 능력은 제게 없다는 걸 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 가야죠.
결정도 해야 되고 시행착오가 혹시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결정을 저는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도 좀 생각을 더 정리하고 또 저희 함께 이런 의사결정에 관련된 분들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응급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수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급 현장에서 또 애써주시는 의료진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